자, 오늘 2022년 1월 17일 오전 8시 40분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어요. 자, 어제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서 김건희 씨 통화가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보는 분들마다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뭐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다, 별거 없네, 뭐 이런 반응이고, 또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충격적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야당은 뭔가 좀 안도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은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뭐 비선실세, 최순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캠프에서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했던 건 뭡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부인이라든가 뭐 장모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흔들림을 당해서 우리가 과거에 국정농단이라고 불렸던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건 아닌가 의심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끔 하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고, 뭐 사실 중요한 건 그래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스마트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부인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스마트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보여졌는데 김건희 씨는 상당히 좀 당차고 뭔가 본인이 주도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김건희 씨한테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뭐 어제 김건희 씨 발언 관련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었고 결국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키웠다, 이런 내용도 있었게요. 그래서 뭐 양쪽 정당에서는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게 만드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다 자르고 일부만 방영을 하고, 상당히 MBC에서는 어떤 중도적인 스탠스를 좀 객관적인 스탠스를 갖추기 위해서 별 의견 없이 그냥 방송만 들었거든요. 양쪽 당에서 별 할 말이 없죠, 지금. 반면에 어제 홍준표 의원은, 이게 홍준표 의원이 좀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뭐 홍준표 의원을 공격을 하라고 김건희 씨가. 그래서 뭐 그런저런 얘기하면서 홍준표 의원은 뭐 그래 좀 충격적이었다,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방송을 한다고 하니 또 그때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기침이 많이 나오네요. 기침 감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월요일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군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결과만 나왔는데, 이게 일주일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만, 또 1월 15일, 16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또 많이 따라붙어서 거의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중동 순방 중이시죠. 근데 지금 하나 뭐 또 체결이 됐나봐요. 탄두탄 요격 미사일 체계 인가가 나서 약 4조 원 규모로 수출이 되는 방산 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또 한 건 하셨네요. 그래서 저번에 그 호주 방문 때도 굉장한 그 계약을 체결을 하고 오셨는데, 오늘은 4조 1,000억 원 상당, 대단합니다. 그래서 외교 분야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시죠. 참고로 뭐 이게 국방 관련 기업이 잘하면 뭐 수출하는 거 아니냐, 정치랑 별로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무기 거래는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이 성사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나름 역할을 잘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건희 녹취록을 서울의 소리에서 제공을 해줬는데, MBC에 왜 괜히 졌나 답답하다. 뭔가 근데 많이 잘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공영방송에서 또 법원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뭐 낼만한 게 별로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을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어쨌든 조국 정경심 부분을 뺐다고 그 유튜브에 이제 트시면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김건희 씨 얘기만 쭉 나오는데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각종 해석들이 쏟아지겠죠. 시사평론가들 돈 잘 벌게 생겼습니다. 자, 어제 주말에는 거의 뭐 김건희 씨 이 통화 녹취 이거 하나로 모든 이슈를 잡아먹은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자, 경제 뉴스로 가볼게요. 대선 후보들의 발언이, 중국과 관련한 발언은 여론보다는 국익을 따져야 한다 라는 쓴소리를 이분이 하셨나봐요.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죠? 당연한 말씀을 하셨네요. 중국이 이제 오미크론이 다시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성장률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예측이 나왔네요. 원래 그 중국이 이제 엄청나게 고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뭐 6%, 7%, 8%. 근데 연간으로 보면 8%는 턱걸이를 했는데,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아직 뭐 이 시국에 강원랜드를 갈 수가 있나요? 어쨌든 목표 주가는 떨어졌군요. 호텔신라, 호텔업계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 호텔신라는 또 면세점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얘도 이제 목표가가 하락이 됐다. 넷마블은 게임 업체인데, 사실은 이 언택트 시대에 사실은 게임 업계가 더 잘 나갈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하락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뭐 다 떨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 그 광주에서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참 2022년에 아파트를 그죠? 잘 못 지어갖고 외벽이 붕괴됐다. 좀 슬픈 일이에요.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이 딸려서 그랬겠어요. 대충 하니까 그렇겠죠. 자, 그다음 기심이 자꾸 나요. 비트코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강한 상승을 위한 바닥 다지기인가? 라고 또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분석을 믿을 수가 없어요, 코인은. 이재명 후보가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남북 간의 합의를 본 사항도 있기 때문에 결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대북 제재랑은 상관없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네요.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 5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 공급적인 측면을 늘리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공급을 지금 계속 올리면 앞으로 또 엄청나게 가파르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부동산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뉴스요. 아이고, 사회 뉴스에서도 김건희 씨 얘기가 나와 있고, 방역 패스 학원과 독서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15종에는 유지를 하겠다. 그렇죠. 학원이 방역 패스가 이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17일날 뭔가 추가 대책을 좀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내놓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서울을 뺀 모든 지역에서 백화점, 마트 갈 때 반드시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왜 서울만 빼냐, 우리 동네도 빼달라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이제 또 백화점, 마트 방역 패스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잖아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방역 패스를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고, 오늘 아마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를 하겠죠, 정부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씨가 소환 조사를 한다는 얘기네요. 자, 대장동,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든 대장동을 끝까지 특검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대장동 의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째 대선 끝나고 나면 결론이 빨리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방역물품 지원금을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근데 이게 본인이 방역물품을 샀다라는 그걸 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증명을 하면 이걸 돈을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업체당 최대 10만원이면은 이거 산 만큼만 돈을 주는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하네요. 그죠? 귀찮아서 안 할랍니다, 저는. 자, 어쨌든 중대본에서 그래서 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마트 방역 패스를 해제했군요. 어제 아들들이 박물관 좀 가자고 하던데, 다음 주에 박물관을 한번 갈 생각입니다.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데, 큰아이가 역사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앙부일구 이런 거 보고 싶다고 그래서 박물관을 다음 주 중에 한번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세계 뉴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북한의 화물열차 하나가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야, 이거 중국이랑 무역을 다시 시작한 건가? 이런 얘기를 예측을 했었어요. 방역용품을 싣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런 뉴스입니다.
대형 쓰나미 경보가 있었어요. 그 어제 퉁가 쪽에서 남태평양에서 화산이 분출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화산 분출로 인한 쓰나미가 나타날 거라고 한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23만 명이 대피령이 내렸었던. 하지만 별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야 이거. 일본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2만 명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보고 맨날 방역 실패했다고 놀리더니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뉴스는 뭐 큰 사건이 벌어지면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야, 오스트리아도 다음 달부터 모든 성인 백신 의무화, 과태료 489만원. 전 세계가 이래요. 큰 내용은 없네요. 오늘 또 뭐 많은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주말이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정도 볼게요. 내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